매일 소소하게 주식 트레이딩하고 있는 홀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받았던 질문 중에서 매매를 하다가 휩소 구간을 자꾸 손절하는 것 같아 고민이라는 분께 해드렸던 조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단기나 단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꼭 있으실 겁니다. 손절을 하고 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고 반대로 따라 들어갔더니 다시 내려오고, 그럴 때마다 내 손절만 보고 움직이는 것 같다거나 세력이 일부러 털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럴 때마다 그냥 운이 없었나 보다, 또는 오늘 시장이 안 좋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움직임이 왜 반복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매매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휩소가 발생하는 이유와 휩소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휩소라는 것은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반대로 움직여 손절을 유도하게 하는 흔들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곧바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저항을 돌파해서 추격 매수가 들어왔을 때 다시 아래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흔히 털렸다 또는 개미 털기에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발생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저 또한 휩소 구간이 발생할 때마다 세력이 일부러 흔드는 건가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된 경험을 하다 보니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휩소가 발생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가격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등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비슷한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선 아래에서는 손절 주문이, 저항선 위에서는 추격 매수 주문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손절 주문이 몰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깨지면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실제로 그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 시장가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차트만 보면 내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나 한 사람의 손절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닌 비슷한 위치에 모여있던 수많은 손절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면서 생긴 움직임입니다.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실제로 휩소 구간에서 매매했던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난 7월 24일 당일 주도주 단타 관점으로 매매했던 SK 이터닉스 종목의 일봉과 분봉 차트입니다. 해당 종목의 최근 흐름은 전날 상한가를 만들면서 역사적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 초반에는 시초가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곧바로 시가를 회복하면서 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당일 시가를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반쯤 주가가 다시 시가 부근까지 내려오자 손절 물량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시가를 이탈하는 순간 약 마이너스 1.5% 정도 더 밀린 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해당 종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절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 더 큰 상승을 기대했다가 거의 본전에서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낸 매매는 아니었지만,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차트를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손절이 몰렸던 자리였고 결과적으로 휩소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구간이 휩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저 역시 이번에는 휩소 구간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휩소 구간은 시간이 지나야 그 움직임이 진짜 하락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입을 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날 1조 3천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당일 오전부터 1조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이라면 경험상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전날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면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을 크게 제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유들을 보시면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비슷한 매매를 반복하면서 쌓인 경험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보 투자자일수록 휩소 구간에서 자주 손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험이 부족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휩소 구간을 만났을 때 왜 또 털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고 왜 그 가격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차트 흐름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 과정이 투자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휩소 구간을 만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투자 홀로서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홀로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